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책 소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의 꿈 부자 할머니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박지수 씨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얼마나 많이 빌려봤는지 책에 글자가 달아 빠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빌려본다는 말입니다. 인기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 보시죠? 또는 드라마도 보시잖아요. 공통점이 뭐죠? 재미있다. 이 책도 웹툰이나 드라마처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 마인드를 확실히 심어주거든요. 이 책은 한마디로 특이합니다. 재테크 책인데 재테크 소설입니다. 술술 키면서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 책의 주인공이 34살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부득불 이제 1년 육아휴가를 보내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 동네에 부자 할머니를 만납니다. 우연히. 이때부터 서로 대화하면서 재테크 마인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부자 할머니가 소설 내용에서는 200억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나도 저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꿈 부자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는 것보다도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실천을 못해서 부자가 못 됐거든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부자 할머니의 재테크 흐름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종잣돈이죠. 이것을 모아서 내 집 마련,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 과정이 시간에 꽤 걸릴 거예요. 그럼 일단 내 집 마련 하는 겁니다.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은요,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 다시 또 종잣돈 모읍니다. 그런데 모으기 전에 이 과정에서는요, 여기서 대출 받았죠. 받은 대출 모두 갚고 다시 시작입니다. 종잣돈.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또 다른 부동산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다만 종잣돈 모을 때는 여기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금융투자.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식에서 주변에 개미들이 주로 돈 버는 거 못 봤잖아요. 읽기만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런 주식 투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바로 저글링 투자법이에요. 저글링 투자법. 저글링 아시죠? 공 3개, 4개, 5개를 막 돌리면서 그냥 돌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저글링 하는 것이 공 3개를 비교하는데요. 공 3개. 하나가 배당주의. 다른 하나가 공모주. 다른 하나가 달러입니다. 이 3가지를 돌리면서 부풀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식은 위험하니까, 특히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지인 중개사를 만났는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2억을 받았습니다. 큰 거였어요. 근데 원래 주식 해가지고 8천만 원 잃어버렸대. 주식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까지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배당주는 뭡니까? 배당. 말 그대로 연말에 배당 받잖아요. 배당주 어떻게 하지? 거두절미하고 딱 2가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2개. 그러면 이 2개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배당은 약해요. 연 한 2%, 3%. 반면에 그 삼성생명은요, 배당이 연 5%, 6% 된대요. 그러나 원금 잃을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려나가죠. 비록 배당 수익률은 적지만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주가는. 올라가니까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당주를 안전하게 하고, 공모주는요, 공모하게 되면 소량으로 구입하죠. 예. 그러므로 공모주는 받기 어려워요. 공모주는 받는 순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기본 따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공모주의 경우는 무조건 조건이 뭐지? 공모주 내가 사게 되면 절대 당일 매도. 받는 순간 그날 팔아버리래요.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 작은 주식을 머리 복잡하게 갖고 있지 말래요. 무조건 당일 매도래요. 당일 매도. 달러는요, 생소하죠. 보통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1200원 언저리에 사가지고 기다리면 1400, 300, 400 올라가니까 천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판단만 잘하게 되면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금 절대 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굴리자. 이런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통해서 종잣돈을 계속 굴려서 목돈이 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파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얘가 무한반복되게 되면 보통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적게 본 건 아닌데 이 과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 전혀 할 줄 몰랐고 주식에서 손해 엄청 봤습니다. 특히 IMF 때 왕창 걸었는데 한 방에 훅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아주 마인드가 바람직하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다음에는 시간에 대해 시간. 좋은 말이 있어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아나가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흘러가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기 개발, 공부, 투자를 통해서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저의 30대, 40대를 반추해보면 그때는 제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소득이 좋았어요. 그런데 흘러가기만 했지 쌓아놓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후회가 되긴 하지만은요. 때가 늦지가 않죠. 지금부터라도 또 쌓아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시간은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보내지 말자. 부자 할머니의 집에 갔더니 주인공이 50평대 아파트인데요. 50평대. 방이 4개가 되겠죠. 그 중에 방이 2개가 서재입니다. 서재. 큰 방은요, 남편의 서재가 되고요. 책이 빼곡히 꽂혀 있고요. 다음에 작은 방 하나는요, 부인, 할머니의 서재래요. 정말 너무 좋잖아요. 방 2칸이 서재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을 즐겨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서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하면 늘 독서가 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독서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독서는 꾸준히 하시면서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뒤에 시험이 끝난다 치더라도 그때부터는 다 학교 가시면 절 볼 기회가 없을 거니까 학교 가시면 이제 절 떠올리시면서 학교는 선생님이 학교에도 책을 많이 바라고 하더라. 그럼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책 소개 마치겠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요약집 먼저 볼게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제 5절이죠. 공급자금융. 거의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꽤 많이 나왔죠? 18번요. 자, 그러면 리츠를 먼저 보겠습니다. 걸어 1번 의, 2번 종류, 3번 유용성. 패스하세요. 예. 읽어본들 시험에 넣을 게 아니니까 버리시면 돼요. 걸어 4번이 있죠. 자, 리츠의 내용. 걸어 4번. 걸어 4번 여기서 집중 출제가 돼요. 앞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인데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리츠의 유형. 표가 나와요. 3가지.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적 리츠가 줄여서 CR 리츠죠. CR 리츠. 3가지가 있다. 자, 먼저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다. 실체회사. 실체 동그라미. 다음에 위탁 리츠나 CR 리츠는요. 묶어서 실체가 없다. 명목 회사다. 명목 동그라미. 요거 잘 바꿔서 물어요. 자, 실체가 있다는 것은 2줄이 있죠. 2줄 모두 밑줄 하세요.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직원을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CR리츠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자, 명목에서는 실체가 없죠. 2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상근 임직원이 없고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가 없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는 회사.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을 자기관리리처럼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잘 바꿔서 묻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리츠의 내용. 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모아서 정리했는데요. 먼저 자, 두 번째 칸 보게 되면 설립 자본금 있죠. 얘는요 빈출입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설립 자본금. 첫 번째, 자기관리 리처는 5억 이상이다. 5억은요 빨간 동그라미. 자주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위탁 리처나 CR 리처는 땡땡 3억 이상이죠. 3억 빨간 동그라미. 아주 잘 납니다. 설립 자본금 3억과 5억입니다. 두 칸 내려가요. 영업 인가 후 최저 자본금. 최저 자본금은요 자기관리 리처는 70억 이상이다. 70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와 CR 리처는요 자 땡땡 50억 동그라미. 50억 이상입니다. 한 칸 내려가서 주식 공모. 자, 주식 공모는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 거 패스합니다. 두 번째 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다. 30 동그라미. 30% 이상 일반인에게 청약을 해야 된다. 얼마? 30%. 내려갑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요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는 땡땡. 자, 100분의 50이다. 50 빨간 동그라미. 위탁 리츠는요 역시 50 빨간 동그라미. 자, 집중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 두 가지는 모두가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뭐가 빠졌지? CR 리츠는 빠져서 없잖아요. CR 리츠는 적용 페이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우리 시험은요 50% 초과 소유 못하는데 40% 틀린 말이고 30% 틀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의 구성.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 총 자산의 80% 이상을 80 동그라미. 단어 3개 밑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밑줄. 이 3가지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항목, 총 자산의 70% 이상을 70 동그라미.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가서 현물 출자.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뭐죠? 설립 시에는. 설립 시에는 자 빨간 밑줄입니다. 현물 출자 설립할 수 없다. 밑줄. 반복합니다.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칸 내려가요. 차임 및 사채 발행. 자, 일단 얘는요, 가능하죠. 자, 첫 번째 항목, 자기 자본의 2배 동그라미. 2배 이내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친 경우라면 10배 범위 안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도 가능합니다. 한 칸 내려가요. 배당. 배당은요, 당연도 배당 한도의 90% 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입니다. 합병은요, 자, 리츠가 아닌 회사는 합병 X죠. 합병할 수가 없다. 법인세는 항목 2개.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과세가 됩니다. 얘는 힘이 잘 안 나와요. 두 번째를 모두 밑줄 하세요. 위탁 리츠와 CR 리츠는 땡땡.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예. 법인세가 자 감면돼요. 여기까지가 리츠가 되고요. 목차 2번. PF 금융입니다.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6번 나왔죠. 얘도 나왔다면요, 꼭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어휘부터 봅니다. 자금 조달의 기초를 밑줄입니다.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밑줄. 계속 밑줄입니다. 당의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사업성을 담보 밑줄. 반복합니다. 담보대출이다 아니다 아니다.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사업성을 토대로 대출하는 것입니다. 2번 특징 내려가요. 니은번 보게 되면요, 사업 시행자의 밑줄 하세요. 원리금 상한은 당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흐름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디귿번 내려가세요. 만약 사업이 망했어요. 도산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금융 밑줄, 즉 사업 쪽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얼번요. 모두 밑줄 하세요. 사업자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채무 수익 능력은 제고가 된다. 사업자 동그라미, 부의 금융 동그라미. 부의 금융의 효과는요, 누굽니까? 사업자 효과죠. 요 단어를 싹 바꿔서 뭐래요? 금융기관은 부의 금융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싹 바꿔서 금융기관 은 하면 틀린 말이고,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이러면 찾기가 어려워요. 사업자의 부의 금융효과이다. 미음번.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의 밑줄입니다.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밑줄. 즉 자금 흐름은 아주 투명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넘어가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는 목적이 뭐죠? 배당받죠, 배당. 배당받으면 다른 말로 지분금융이죠. 요것만 돌리시면 돼요. 따라서 2번 특징 보게 되면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자, 기업번 보시면요,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지분금융 동그라미. 배당이 목적입니다. 지분금융. 니은번 내려가요. 니은번은요, 밑줄입니다. 투자자는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 유한 책임 밑줄. 돈 된 만큼은 책임져요. 계속 밑줄입니다. 개발업자는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 괄호 무한 책임까지 밑줄. 자, 여기까지 공급자 금융을 마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개발 관리로 있는데, 얘는요 잠시 끊어두고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본 거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기출문제 먼저 봅니다. 문제집은요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자, 대표 문제 시작합니다. 12번, 1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16번. 예상 문제 넘어가. 예상 문제는요 270페이지. 270페이지. 자, 폈습니까? 요 270페이지는 체크할 게 없으니까 한 장 넘어가요. 19번, 20번, 21번. 다음 페이지. 24번. 개발 관리 넘어갑니다. 289페이지요. 289페이지.
문제 체크합니다. 자, 먼저 01번 이용활동이죠. 체크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개발 넘어가요. 3번, 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7번. 다음 페이지. 14번. 다음 페이지. 16번. 19번. 다음 페이지. 22번. 다음 페이지. 25번. 29번. 다음 페이지. 31번. 33번. 다음 페이지. 35번. 이제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는요, 한 장 넘어가요. 자, 개발입니다. 0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8번, 9번. 다음 페이지. 12번, 13번, 15번. 다음 페이지요. 18번, 19번. 다음 페이지. 03번 관리 넘어갑니다. 관리. 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6번, 7번. 다음 페이지. 9번, 11번, 12번. 다음 페이지. 04번 마케팅이죠. 2번, 5번. 다음 페이지. 7번. 다음 페이지요. 11번.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공급자 검증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12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회 때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소가 없으며 앞뒤가 안 맞죠. 본점에 지점을 설치소가 있으면 그죠? 있으면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으니까 1번은요 위탁관리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츠죠. 바꿔서 보면요 자기관리 리츠 설명입니다. 틀렸고 2번요 자 구조정 CR 리츠는 상표상 실체에서 앞뒤가 안 맞죠. 상표상 실체가 있는 회사는 바로 역시 자기관리 리츠이죠. 바꿔서 물었네요. 틀렸고 3번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의 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그대로 맞네요. 정답 3번 4번요 시알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가 돼요? 3억이죠. 10억 틀렸고 3억이죠. 3억 이상. 이어서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5억은 맞죠. 다음에 5번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 소유 못한다. 20% 아니고 50%죠. 50% 초과 소유 못한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요. 리츠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26회 때 나왔습니다. 1번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금 5억 이상이다. 바로 맞네요. 정답 1번.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2번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이상. 3억 맞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이러면 최저 자본금 묻습니다. 최저 자본금은 30억이 아니고 50억이죠. 50억. 30억 틀렸고 50억입니다. 3번요. 자기관리 리츠와 CR 리츠는 둘 다 모두 실체회사. 틀렸죠. 자, 자기관리 리츠 맞지만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빼야 되겠죠. CR 리츠가 틀렸습니다. X. 4번요.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소가 있으며 앞뒤가 안 맞네요. 설치가 있으면 실체가 있으니까 위탁관리 리츠가 아니고 자기관리 리츠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리츠는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있다. 그죠? 2배 이내에서. 그죠? 차입, 사채 발행 가능하죠? 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16번. 자, PF 검증입니다. PF.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PF 검증을 활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옳은 것은 29회 때. 자, 만약 PF가 원래 묻게 되면 요 수준 절대 못 벗어나요. 요 레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옳은 것은 1번 프로젝트 검증의 상한 지연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은 아니죠. 당의 현금, 프로젝트 현금 흐름이죠. 당의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상환하죠. 있는 것만 갚아주면 되겠죠. 당의 프로젝트 현금 흐름입니다. 모든 자산 들었습니다.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는 게 표시 안 되죠. 표시 안 되니까 이를 다른 말로 부외금융, 그죠? 장부외금융이죠. 그래서 표시 안 된다. 부외금융입니다. X.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하더라도 대출견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아니죠. 부실하면 영향이 크죠. 따라서 영향이 없다가 아니고 그만큼 영향은 크다. 위험이 높아집니다. 틀렸고. 자,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PF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자, PF 사업의 자금은요, 차주가 임의로 관리할 수가 없죠. 임의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집에서 뭐죠? 에스크로우 계정이죠. 에스크로우 계정. 여기서 모든 입출금은요, 바로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그 자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아주 자금은 투명하죠.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마치겠고요. 예상문제 넘어가요. 예상문제는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19번요) 리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박스 지문 5개 옳은 것 찾아봅니다. 기억번 자기관리 리처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 맞죠? 옵니다. 니은번요. 리처의 설립 시 현물 출자는 자본금 50월, 100분 50을 초과할 수가 없다. 뭔가 이상하네요. 현물 출자는 안 된다고 했죠. 현물 출자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D문제는 틀렸죠. 현물 출자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X. D급번 자기관리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바로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 맞네요. 자기관리 리처 70억 맞습니다. 5가 되고요. 리얼번 리처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세 가지로 구성한다. 80% 이상 맞죠? 5입니다. 미연번요. 자, 구조조정 CR 리처는 주식 공모 시 일반 청약 제한, 얘가 바로 30% 청약하죠. 요거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1인당 주식 보유 제한, 즉 50% 초과 수요 못하는도 CR 리처는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 안 돼요. 다음에 처분 제한은 유주로 1년 내 처분 금지도 이것도 적용 배제입니다. 따라서 CR 리처는요, 이상 세 가지가 모두가 적용 배제가 돼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CR 리처는 청약 제한, 1인당 소유 한도 제한, 처분 제한 없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옵니다. 따라서 니은은 한 개만 틀렸고 나머지 4개가 모두 맞죠. 옳은 것은 정답 4개. 정답 2번입니다. 20번. 자, 리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관리 리처는 설립 자본금 5 이상 맞네요. 위탁관리 리처나 CR 리처는 설립 자본금 3억 이상이다. 그대로 맞죠? 5입니다. 2번 리처는 현물 출자 설립할 수가 없다. 맞죠? 5가 되고. 3번요. 위탁관리 리처는 발행 즉시 총수의 50%를 초과 수요 못한다. 초과 수요 맞죠? 5가 되고요. 4번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 맞습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리츠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80 이상 아니죠. 90%죠. 90 이상이죠. 틀린 답 5번입니다. 21번. 다음은 PF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PF는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과 사업주의 물적 담보로 한 공급자금입니다. 물적 담보가 아니라고 했죠.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적 담보대출은 뭘로 하면 되죠? 장래 사업성을 담보로 하죠. 장래 사업성. 물적 담보 틀렸고요. 장래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다. 2번. 개발사업의 수익성보다는 사업주의 신용도가 더 중요하다. 앞뒤가 바뀌었죠. 신용도보다 사업주의 수익성이 더 중요하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신용도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요합니다. 장래 수익성이죠. 틀렸고. 3번. 대출자 입장에서 부외 금융효과. 앞뒤가 안 맞네요. 부외 금융은요.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아니고 사업주죠. 사업주의 부외 금융효과가 되겠습니다. 대출자가 틀렸습니다. 4번요. 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할 수가 있으며 사업주 파산에서요. 사업주의 개인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용이 전련되어 있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파산은요.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옳은 질문. 5번요. 사업주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소구 금융인데 B자가 빠졌죠. 비소구 금융이죠.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B자가 빠졌습니다. X. 다음 페이지. 24번. PF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발 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업주가 망해도 PF 사업과 관계가 없어요. 정답 1번. 2번.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물적 담보가 아니라고 했죠. 물적 담보가 아니고 장래 사업성을 담보로 하죠. 틀렸고. 3번요. 금융기관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한다. 안 맞네요. 은행은요. 담보대출이 아니고 장래 수익성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합니다. 정보가 확실합니다. 정보가 확실하면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제거되죠. 그럼 감소가 되죠. 발생한다가 아니고 정보의 불확실성, 비대칭성 문제는 제거된다 또는 감소가 돼요. 발생 틀렸습니다. 4번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므로 금융비용은 높아지겠죠. 낮아진다 했고 기간도 길어지고 금융비용도 높아집니다.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5번요.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주의 모 기업과 현금 흐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업주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외 금융효과, 앞뒤가 안 맞죠. 부외 금융은요. 금융기관이 아니고 사업주의 입장이죠. 사업주의 부외 금융효과입니다. 금융기관 틀렸습니다. 사업주 효과죠.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융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집 볼게요. 요약집은 90페이지요. 90페이지 보시면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료입니다. 먼저 제1절 이용활동. 이용활동은요. 제가 계속 정규 시간 때는 건너뛰었거든요. 설명 안 했습니다. 왜? 최근에 계속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과거 수업 중 시간에 말씀드린 게 문제 풀이하면서
용어를 설명드리고 그걸로 끝내자겠어요. 지금부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들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용활동. 설명드리기 전에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목적 3번 지배학도. 오른쪽 페이지 4번 동그라미 서포로 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동그라미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 7번 동그라미 한계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게 전부 다 별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출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1번 토지활동 넘어갈게요. 2번 직가 구배 현상. 직가 구배, 구배 동그라미. 자, 구배가 뭡니까? 구배는 일본 말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쉬운 말로 기울기. 구배는 기울기를 말해요. 직가 기울기 현상입니다. 직가 구배가 뭘 말하느냐? 1번 의 보시면 의는 쉽잖아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점점 낮아지는 기울기를 가진대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세로축은 직가, 가로축은 거리가 되고요. 얘가요, 시내 한복판이죠. 중심지 이렇게 됩니다. 쉬운 그림이에요. 요거잖아요. 중심지가 땅값 비싸. 거리가 멀수록 점점점 직가는 내려가더라. 얘가 바로 우하향 기울기죠. 요 기울기. 이것을 이제 기울기, 얘를 구배라고 불러요. 직가 구배는요, 요 기울기입니다. 다만 기울기는요, 두 가지. 이 기울기는요, 대도시와 소도시가 다르다. 먼저 직가 구배. 기울기입니다. 대도시는 완만해요. 소도시는 가파라요. 급기가 돼. 그러면 이겁니다. 대도시는 직가 기울기가 완만하대. 이렇게. 내가 뭐지? 대도시. 우리가 그 개천이나 강에 납작한 돌 두고 탁 던져버리면 물수집 아시죠? 찰랑 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형태로 쭉 완만하게 내려가더라. 얘가 바로 대도시 직가 구배입니다. 이때 얘가 뭐죠? 하나의 핵입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명동, 영등포, 천호동, 노원, 동동 많습니다. 핵이 많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출렁거리면서 내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대도시의 직가 구배가 되고요. 반면에 소도시는요, 가파르대. 이렇게. 얘가 소도시의 직가 구배 기록입니다. 마치 철탑 모양처럼 아주 가파라요. 그럼 여기다가 소도시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는 작은 도시죠. 업과 같은 소도시다. 여러분이 자 운전합니다. 외곽지 촌에 가요. 가다 보면 도로가 쭉 납니다. 아주 작은 업을 딱 들어서면요, 이전에는 썰렁한 길밖에 없다가 갑자기 주택이 나오죠. 갑자기 중심지가 나와. 핵은 몇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또 벗어나면 또 썰렁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도시 직가구조는 아주 가파르다. 예를 가리켜서 도페카 이론입니다. 도페카 이론입니다. 미국의 노스라는 교수가요, 소도시를 도페카, 소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도페카 시를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마치 이런 기록이 가지고 가파르더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예학집은 다 해결돼 버립니다. 1번
의는 길게 말했고 2번 도폐카 이르는요 소도시 밑줄. 소도시의 직가구조 기울기는 급격히 밑줄. 가파르다고 했어요. 한 번 들으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달마다 반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자 먼저 직가구조 봤고요. 다음에 직가구조. 대도시는 완만한데 마치 물수집처럼 출렁출렁대면서 완만합니다. 얘가 뭐죠? 여러 개의 핵이 있다. 여러 개의 핵. 그래서 바로 자 직가구조가 대도시는요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리고 도시구조. 도시구조가 핵이 이러니까 다 핵입니다. 복잡하고 여러 개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도시는요 아주 가파르죠. 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직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래서 단순하다. 핵은 하나다, 단핵입니다. 여기까지 목차 2번 직가 구별을 보았고요. 3번 집약도. 자, 2번 출제되었네요. 집약도. 자, 집약도는요. 괄호 2번 집약적 토지 이용. 괄호 3번 조방적 이용. 괄호 2번하고 3번 두 개를 묶어줘요. 그래서 나온다면 2번, 3번 잘 묻죠. 여지껏 과거 시험은 나왔습니다.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이 돼요. 그러면 2번 집약적 이용은 뭡니까? 3번요 조방적 이용은 뭡니까? 요거는 다시 그림으로 확인. 그림으로. 이제 아래쪽 그림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직가인데 얘는요 이용도, 용도, 이용도. 어떻게 이용하느냐. 서로 대칭하죠. 이렇게 대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무슨 말이죠?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지? 이만큼 고층 빌딩. 다른 말로 자 고층 빌딩 짓게 되면요 바로 고밀도입니다. 밀도 높게 고밀도입니다. 외곽지는 땅값이 싸요. 싸니까 1층, 2층 건물밖에 못 짓겠지. 다른 말로 저밀도입니다. 따라서 이용도는요 중심지는 고밀도로 이용하고 외곽지는 저밀도로 이용하더라. 이때 고밀도로 이용한다는 것이 쉬운 말로 얘가 바로 집약적입니다. 바로 2번 집약적 이용. 외곽지는 저밀도죠. 얘가 바로 조방적입니다. 조방적입니다. 집약도가 낮아요. 2번 집약적, 다음 조방적이죠. 조방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용도를 따지면요. 종신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어떤 용도? 주로 상업용이죠. 상업용도. 외곽지는 농사지 있죠. 주로 농업용이다 또는 임업용이다. 그러니까 이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흐름에서 자 어떤 부동산은요 용도가 지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상업용이니까 지가가 높고 농업용이니까 지가가 낮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지가는 다시 또 이렇게 용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돌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피드백 원리다 그러죠. 피드백. 서로 영향을 주고받네요. 그래서 용도와 지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자 중심지가 집약적 영이 되고 외곽지가 주로 조방적이 되는 거예요. 걸어서 2번, 3번 떠서 뭔지 아시겠죠? 다시 걸어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집약 한계 밑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밑줄 하는 거예요.
집약 한계가 뭡니까? 항목 두 개 있죠. 첫 번째, 집약 한계는 첫 번째 항목, 이윤 극대화 밑줄. 두 번째, 밑줄 하세요. 한계 수입 이꼴 한계병 밑줄. 그래서 3번 넘어가죠. 조방적 이용은요. 또 하면 2번, 조방 한계 밑줄. 조방 한계는요. 첫 번째 항목, 손익 분기점 밑줄. 계속 문장 밑줄 하세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얻을 수밖에 없는 집약도 밑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지금 다 밑줄했습니다. 그러면 집약 한계는요. 집약도의 상한선입니다. 다른 말로 이윤 극대점. 조방 한계는요. 집약도의 하한선. 다른 말로 손익 분기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요. 이익이 가장 많아 100% 상한선입니다. 얘가 바로 이윤 극대점이 되고 집약 한계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하한선이다. 이익이 제로다. 제로. 이익이 없어요. 손익 분기점. 얘가 바로 조방 한계.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에요. 이때 조건이 뭐냐? 조건이. 집약 한계 조건은요. 한계 수입 이꼴 한계병입니다. 다음에 조방 한계는요. 한계 수입이 아니고 총수입이죠. 총수입과 총병입니다.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느냐?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묻겠지. 얘를 문장 물으면서 이것을 조방 한계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얘가 바로 집약 한계가 돼요. 자, 반복합니다. 집약 한계는 이윤 극대점, 상한선이 되고요. 이때 조건은요, 한계 수입 이꼴 한계병이다. 경제학 용어인데요. 한계 수입을 MR 이렇게 볼래요. 한계병은 MC가 돼요. MR 이꼴 MC. 이때 M은요, 마지날 한계가 되고요. R이 레비뉴 수입입니다. 한계 수입입니다. 그러면 마지날 코스트 한계 비용이지. MR 이꼴 MC. 왜 얘가요, 이윤 극대가 될까요? 어거지로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5층 상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건축비 들어가죠. 건축비. 건축비는 자, 단위당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단위당.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냥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100만 원 들어간대. 100만 원. 100만 원 들어간대. 얘가 뭡니까? 단위당 건축비. 얘가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가 뭐죠? 얘가 바로 단위당, 한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단위당 비용이 얼마?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지. 얘가 바로 한계비용입니다. 즉 MC가 돼요. 단위당 건축비. 2층 얼마? 똑같아요. 100만 원. 똑같아.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지? 한계비용. 단위당 건축비를 말합니다. 한계 수입인데
MR입니다. 자, 그러면 1층은 단위당 건축비 얼마? 100만 원이죠. 1층은 잘 아시잖아. 건물이 저 비싸죠.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비싸고 수입이 최고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줬는데 수입은 더 커. 더 커요. 얼마? 140만 원입니다. 가능하죠. 1층은요 단위당 비용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럼 수입이 더 크면 수입이 크잖아. 이때는 더 지어야 됩니다. 2층 지어야지. 2층은 1층보다 못해도 여전히 비용보다 수입이 커요. 130이다. 역시 수입이 많네요. 그럼 수입이 더 많으면 또 계속 짓는 거예요. 수익이 날 때까지. 3층은 120이다. 응? 역시 수입이 커요. 110이다. 100이다. 가능하죠. 이러니까 드디어 5층이 딱 되니까 뭐지? 바로 MR 이꼴 MC 두 가지가 똑같네. 이꼴입니다. 여기서. 얘가 바로 MR 이꼴 MC. 한계수입 이꼴 한계수입 똑같은 점이 몇 층까지? 5층까지. 5층까지. 예를 들면 6층을 지어요. 얼마가 들어가? 100만 원. 7층 얼마? 100만 원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입은요. 이때부터는 임대가 잘 안 돼. 수입이 떨어집니다. 얼마? 90만 원. 7층은 더 하겠지. 80만 원. 이때부터는 수입이 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많죠? 비용이 많잖아. 비용이 많잖아요. 건물 더 지어 안 지어? 더 안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수익은 체감은 떨어집니다. 얘가 소위 간접해서 말하는 수익 최정 체감의 법칙입니다. 결국 이윤 극대점은 뭐가 될 때까지? 5층까지 MR 이꼴 MC가 이꼴 될 때까지 여기까지면 바로 이윤 극대점. 얘가 바로 집약 한계가 돼요. 다음에 조방 한계는 이익이 제로가 돼요. 손익분기점. 하한선인데 얘는 뭡니까? 총수가 총액이 똑같아. 쉽게 말하면요. 총비용 5억 들어갔어요. 총수입도 5억입니다. 뭐지? 돈. 이익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조방 한계이다. 바로 집약도의 하한선,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학교론에서 한계자가 들어. 한계자. 학교론에서 우리 입지론에서도 최적의 주거입지 한계 주거비용, 한계 교통비용 공부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한계자가 보기엔 한계는 무조건 뭐 일치가 되면 무조건 최적. 예, 가장 좋은 겁니다. 한계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집약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목차 4번 도시 서프롤 현상입니다. 자, 서프롤 현상은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난개발. 난개발은요 외곽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데 무질서한 개발입니다. 이게 바로 서프롤 현상입니다. 따라서 1번 의를 보게 되면요 도시 성장이 밑줄하세요.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 밑줄. 자, 무질서 불규칙이죠. 우리 시험은 자꾸 불자를 싹 빼버려. 규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무질서고 불규칙이지 규칙적 틀린 말입니다. 불규칙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2번 보시면요. 원인 토지 이용객을 소홀히 하니까 외곽적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나타나거든요. 3번 유형 세 가지네요. 저밀도 확산, 두 번째 고밀도 확산, 세 번째 비지적 확산입니다. 저밀도 확산, 고밀도 확산, 비지적 확산이다. 얘는 뭐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서 경기도로 계속 이제 벗어나면 도심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되는데 어떻게 확산되느냐? 이 외곽지로 1층 건물, 2층 건물, 1층, 2층, 1층이다.
전부 다 저밀도. 얘가 뭐죠? 바로 저밀도 확산. 청소가 낮아요. 저밀도 확산. 자, 이렇게 확산되는데 건물이 높아. 7층 건물, 8층 건물 전부 다 5층이다, 7층이다, 8층. 이거 뭐죠? 고밀도 확산입니다. 고밀도 확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땅 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주로 고밀도 확산이고, 미국은요, 땅이 넓잖아. 주로 저밀도 확산입니다. 그럼 세 번째, 비지적 현상은요, 이때 B자, 이 한문 보시면요, 첫자 B자가요, 요 해석하면 날비자인데요. 비지적 현상은요, 그냥 개구리를 들으면 개구리가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가잖아요. 얘가 바로 비지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공지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확산되더라 비지적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프롤 유형이 되고요. 4번 특징. 항목 3개 묶어주고요. 스프롤 현상은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곽지죠. 외곽지 동그라미. 스프롤은 주로 칠판 그림 보셨죠? 얘가 전부 다 뭐지? 외곽지. 그래서 속지 마세요. 스프롤은 중심지에서 발생. 틀린 말입니다. 어디? 외곽지에서 발생해요. 중심지 틀린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에서 발생합니다. 또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도 발생한다. 주거지가 뻗어나가면요, 덩달아 상업지, 공업지도 뻗어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프롤은요, 무유류산 확산이기 때문에 지가 수준은 결국 표준적 이하의 지가 수준입니다. 왜? 무유류산이 뻗어나가니까 지가 수준은 낮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직주분리, 7번 한계제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